어느 마을에 이 씨가 있었습니다. 이 씨는 동네 처녀 정분이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정분이도 이 씨가 싫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 마을엔 양아치 박 씨가 있었는데 이 사내는 아내가 있으면서도 평소에 정분이를 마음에 두고 틈만 나면 치근덕거리기 일쑤였습니다.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박 씨는 빨래를 하러 가는 정분이를 보고 몰래 뒤를 따랐습니다. 한편 이 씨는 정분이를 보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김노인이 막아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참고로 김노인은 어느 날부턴가 마을에 나타나 구걸을 하던 거린인데 사정이 딱해 보여서 이 씨가 며칠간 집에 머물도록 호의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. 아무튼 그 김노인이 이 씨의 길을 막더니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참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지 뭡니까? 이 씨는 의아했지만 알겠노라 하고 정분이가 있는 빨래터를 향해 바삐 걸음을 옮겼습니다. 그런데 빨래터 인근에 다다를 즈음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. 이 씨가 조심스럽게 비명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더니 글쎄 비명을 지른 사람은 정분이고 박 씨가 정분이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순간적으로 눈이 돌아간 이 씨가 박 씨를 걷어찼습니다. 그랬더니 박 씨가 피를 토하더니 죽어버렸지 뭡니까? 정신을 차린 이 씨는 그제서야 김노인이 화를 참으라고 신신당부한 말이 떠올랐지만 이미 소용없었습니다. 박 씨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박 씨 아내가 관아에 즉각 신고를 했습니다. 하지만 그날따라 관아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생겼는지 사또는 내일 일찍 검시하러 갈 터이니 남편 시신을 집마당에 놓아두라고 하고 대신 이 씨는 잡아두었습니다. 이 씨가 관아에 살인죄로 잡혀 들어가자 이 씨 집안 사람들은 이 씨가 사형당할 수 있다며 통곡을 했습니다. 그런데 김노인이 이 씨의 형에게 자신이 도울 수 있을 것 같다며 시체가 있는 박 씨 집으로 가자고 하지 뭡니까? 그래서 이 씨의 형은 반신반의하며 김노인과 박 씨 집으로 갔는데 역시 마당에 박 씨 시신이 놓여 있었고 방 안에선 박 씨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. 김노인은 박 씨 시체를 한참을 보고 나서 갑자기 시체 왼손 약지를 찔러서 피를 내더니 그 피로 시체의 이마에 귀신 귀자를 쓰고 주문을 외웠습니다. 형은 영문을 몰라 보고만 있는데 그때 갑자기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형은 경악을 했고 방으로 들어온 박 씨를 본 아내 역시 기겁을 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. 김노인은 이 씨 형을 데리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신이 행한 도술은 귀자득 활술로 잠시 살려둔 것일 뿐이지만 그 도술로 인해 이 씨는 살인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 씨에 대한 고마움을 표한 거라고 했습니다. 한편 잠시 살아난 박 씨 시체는 갑자기 방 밖으로 나가더니 우물에 빠져 다시 죽었습니다. 다음 날 아침 관아에서 사또가 검시를 하러 나왔다가 박 씨가 방으로 뛰어들어온 얘기며 스스로 우물에 빠져 죽은 얘기를 아내에게 듣고는 이 씨를 무죄 방면했습니다. 김노인의 말대로 이 씨가 무사히 풀려나오자 가족들은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김노인을 찾았지만 김노인은 이미 마을을 떠난 후였습니다.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쓰여진 패관잡기에 있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.